흥겹게 즐겁게 즐기셨습니까? 네,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지나다니시면서 따라해 주시는 분들, 박수 쳐주시는 분들 모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 꼭 선택해 주시길 여기 지나다니시는 강남구 구민들, 서울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실력이 검증된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나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이재명이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우리나라의 행복을 위해 이재명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이재명 후보님을 재명이 오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TV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엄마 재명이 오빠 나왔어 이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조카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조카 중에 이대를 다니는 이대녀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대를 다니는 이대녀입니다. 이 친구한테 제가 이재명 후보님의 진실성, 살아온 삶을 다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는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냥 우연한 기회에 TV 토론회를 근처에서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보고 마음의 결정을 확실히 내렸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혼자서 준비 다 해오셔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계실 때 모 후보님 여러분이 들러붙어가지고 횡설수설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대 다니는 이대녀가 그 모습 하나만 딱 보고도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이대에 다니는 이대녀 학교에서 이재명 후보의 홍보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그런 후보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유능합니다. 실력이 검증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강남 구민께서 지나다니시는 서울 시민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우리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이 꼭 우리나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복진경 강남구 병 지역위원장님께 우리 강남구 병을 또 확실하게 든든하게 지키고 계신 우리 구의원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장님 올라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남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진경 인사 올립니다. 강남병은 사실 부위원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행정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담희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또 젊고 역동적인 천지용 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강남병은 단촐합니다. 그래도 일당백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12시까지 우리는 선거를 준비하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위기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안보를 책임질 후보는 누구입니까? 경제를 책임질 후보는 누구입니까? 이재명 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3월 9일 당선시켜서 대한민국 위기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식구만 소개하라는 줄 알아서 가지고 강남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순환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강남구의원 김영건 부의장을 소개합니다. 강남구의원 김현정 의원을 소개합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이상해 구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여기에 오지는 않았지만
안지현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넓은 광자 쓰는 김광심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또 지금 안 왔지만 김세준 의원도 있습니다. 우리 역동적인 의원님들이 많이 강남구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쪼록 승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찬 목소리로 모든 구의원님들 소개시켜주신 복진경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19대 국회의원이셨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유세본부장을 맡고 계신 정호준 의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유세본부장을 맡은 정호준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네요. 좀 춥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강남구를 또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신 많은 시민들, 국민 여러분들 함께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 안에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을 이뤄야 됩니다. 이 변화를 어디서부터 시켜야 되냐? 우리 서울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많은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저께인가요? 경제 분야 TV 토론 아마 보셨을 겁니다. 확연하게 경제를 잘 알고 비전을 갖고 있는 후보 아마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후보는 자기가 무슨 경제 정책을 하는지 약간 횡설수설도 하고 또 본인이 낸 정책도 정확히 모르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증된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감사합니다. 축소 8일, 그리고 서울의 축소 8일, 성남과 경기도에서 많은 약속들을 도민과 시민들에게 했고 그걸 또 다 지켰습니다.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남시 시장이 되자마자 성남시가 그동안에 적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5,400억의 적자를 3년 만에 다 청산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화폐를 또 만들어서 상권을 또 활성화시키고 또 그동안에 없었던 공공병원을 또 만들었고 또 기업이 없던 대기업들을 또 유치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활성화했던, 그리고 이것들을 사실은 다 약속을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했고 일일이 다 지켰습니다. 그 지자체 단체장 중에 공약 이행률이 96%입니다. 이런 정치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시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키는 이런 후보,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입니다. 본인의 이력서에는 검찰, 검사 26년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제를 알고 민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좋다고 합니다. 술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술 잘 마시고 인간적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해내야 되는 지도자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낸 공약도 잘 모릅니다. 요번 TV 토론 보셨죠? 주식 양도세 폐지하겠다. 윤석열 후보가 낸 공약입니다. 본인이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참 기가 막힙니다. 본인이 낸 부동산세도 얼마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얼마 냈냐 했더니 잘 모른다고 몇십만 원 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상정 후보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30억짜리 집에서 한 92만 원 정도 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세금 폭탄을 내서 힘들었다, 그리고 송파 있는 20억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세금 때문에 다 가난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청년들, 요 앞에 청년들 다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추운 날 이 청년들은 서울 기준으로 월세를 한 달에 70만 원 내는데 1년이면 800만 원이라는 돈을 내는데, 아니 92만 원 내고 경제가 무너지고 뭐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게 도대체 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구나 플랫폼이 뭔지 디지털이 뭔지 뭐 개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차세대 바이오, 뭐 IT, BT, NT 이런 것들을 다 이끌어갈, 그리고 이런 총량의 자리를 더 만들어내야 되는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는데 경제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불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검증이 됐고 많은 약속들을 지켰고 경제를 아는,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위기와 기회를 만들어줄 사람은 기호 1번 이재명뿐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강남에서 특히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을 잘 모르거나 혹은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많은 기업들을 도울 것이고요, 기회를 더 만들어줄 것이고 규제도 완화하시고 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힘들을 실어서 뭐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우리 청년들에게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아마 사회 전환, 디지털 전환, 이런 전환을 통해서 서비스업 전환 이런 걸 통해서 300만 개의 일자리를 이재명 후보는 약속했습니다. 이미 성남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그리고 강남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뿐입니다. 여러분, 예, 3월 9일 투표하는 날입니다. 3월 4일, 5일은 사전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일부터 28일 동안은 재외국민 투표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에게도 꼭 오늘부터 28일 사이에 투표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3월 9일에 투표 못하시는 분은 3월 4일, 5일 그날도 기호 1번 이재명, 그리고 3월 9일에 우리 강남에서부터 서울시에서부터 기호 1번 이재명을 꼭 선택해서 대한민국을 확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데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까이서 뵈면 우리 정호준 위원님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피부도 뽀얗고, 네, 말씀도 잘하십니다. 우리 좋은 말씀 해주신 정호준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남구 의원이신 박다미 의원님의 말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구민 여러분, 빛고울 광주 호남의 딸 박다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도 수술집도 해보지 않은 의사에게 우리의 생명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제45대 국무총리 재임 시절 안정된 국정운영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정운영은 경험이며 곧 기술입니다. 사랑하는 내 나라 대한민국 수술 시험대 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력 있는 의사 12년간의 95% 성공적인 공약 이행률, 바로 이재명만이 국민의 삶을 책임질 인턴, 레지던트 경험을 충분히 쌓은 실력 있는 국가 경영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단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나라를 안정시켰는지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경험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이재명이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로
대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고요. 우리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꿈꾸는 미래를 위해 이재명입니다. 준비 안 된 자가, 방금 의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수술 잘할 수 있습니까? 국정 운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후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강남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경험이 많고 유능하고 인정된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이 있습니다. 3월 9일 투표장에 나가셔서 우리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후보에게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유광 서울시당의 노동위원장님의 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강남 시민 여러분, 저는 서울시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유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예, 옷깃 잘 여미시고요. 저는 지금 후끈합니다. 예, 지금 2주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 해야 되는 시기고요. 다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TV를 볼 때마다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저쪽 당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보좌관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본 사람들은, 그것을 시청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꾸 호도를 합니다. 이것은 곧 실력의 문제입니다. 저는 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조합에서 한 20년 근무를 했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다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따라서 해고가 자유롭고 유연해지면 저희들 애들 어떻게 합니까?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예,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무능한 대통령을 뽑게 되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저희들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괴롭습니다. 지금 현재 유능과 무능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능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짧게 하고요. 다만 마지막 한마디는 꼭 드리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동자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힘없는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서 저보다 못한 사람을 뽑지 않고 저보다 유능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정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은 윤석열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유권 노동위원장의 말씀을 듣는 동안, 자, 여러분이 모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셨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내신 이낙연 총괄상임 선대위원장님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몹시 추운 날씨네요. 꼭 드려야 할 말씀만 압축해서 엑기스로 드리고 여러분 점심 잡수러 가도록 놓아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아직도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걱정과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아시잖아요. 걱정과 고민이 있었으나 그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추우니까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고 민생 위기고 평화의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어제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섰네요. 그 하루 전보다 거의 2배로 늘어섰어요. 이건 코로나가 들어온 지 2년 이제 몇 달 됐습니까? 2년 한 달, 2년 2달 만에 최고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코로나 자체도 위기지만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오질 않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기, 생존 위기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위기에는 경험과 역량이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신출내기들한테 맡기면 그 위기가 제대로 관리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강을 건너서 미래의 언덕으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노저어본 경험도 없는 사공한테 그 배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노를 저어본 경험이 있는 사공에게 배를 맡겨야 그나마 안전하게 이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도 이번 코로나 방역, 민생의 지원, 이 경험은 그래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그나마 좀 더 안전하게 극복하려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야당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가짜뉴스까지 만들어가면서 코로나 방역을 흔들어댔습니다. 방역이 잘 되면 우리가 더 점수를 많이 딸까 봐서 그게 싫어서 가짜뉴스까지 만들면서 방역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방역을 흔들던 사람들이 방역을 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맡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강 한복판에서 갑자기 사공이 바뀌면 배가 제대로 갈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우리가 예전에 별로 마음 쓰지도 않았어요. 동유럽, 러시아 바로 턱 밑에 붙어있는 꽤 큰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거기가 지금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소녀들까지 총 들고 군사훈련을 해요. 아기 엄마들도 함께 군사훈련을 합니다. 청년들은 모두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탱크가 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화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평소에는 있는지 만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질 때 그때서 소중한 줄 압니다. 공기가 그렇듯이 평화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이 평화,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인데 여기서 이 평화는 우리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평화로우니까 공기처럼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우크라이나처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는 평화가 갑자기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평화는 누가 잘하냐? 이건 두말할 여지도 없이 민주당이 잘합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린 지 70년이 넘었어요. 그 70년 넘은 기간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딱 5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 민주당 정부 때만 있었어요. 저쪽 정부 사람들은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할 능력도 없어요. 생각도 별로 없고 그저 으르렁대면 평하고 안 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5번의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 이 문재인 대통령이 3번 했습니다. 이래서 5번이에요. 민주당만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평화의 DNA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보고 토론을 해본 그런 민주당이 정부를 맡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고, 그 민주당이 내놓은 후보 이재명 후보 또한 그런 평화의 DNA를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옳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눈에 안 보이는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문 방송에 요란하게 나오지도 않지만 마치 공기처럼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단히 소중한 기록 몇 가지를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대통령 측근 친인척의 비리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김영삼 대통령도 아드님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잖아요. 그 위대한 김대중 대통령님도 아드님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참 사랑받으셨지만 형님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 자기가 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가족이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최씨 아주머니가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도 있고 친인척도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전이고, 역사상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 것도 1번은 친인척 가족 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농민 시위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시골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다 알아요. 가을이 되면 군청 마당에 나락 가만히 쌓아놓고 농민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나락 다 흐트러 놓고 버스 못 가게 막고 그랬어요. 그런 시위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지, 우리 눈에서 안 보인 지 5년이 됐습니다.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바로 농민 시위가 없는 첫 번째 정부였다. 요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 군인들이 서로 총질하는 일이 없었던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 아이들 군대 가서 더러 희생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 비무장지대에서, 판문점에서, 서해 5도에서 서로 총 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뭐예요? 서로 총질하지 않으면 그게 평화입니다. 예,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지,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없는 최초의 정부를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었다. 이걸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그렇게 회담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화가 이루어졌다. 남북한 사이에 5년 동안 서로 총질한 일이 없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고, 바로 그런 실적을 가진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집권이란 건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국정을 맡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도 소중하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쪽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댕겨요. 우리가 평화를 강조하면 안보에서는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안보를 막 소리 질러야 안보 잘할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런데 사실이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천안함이 폭침된 것, 천안함이 가라앉아 두동강이 나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간 게 언제게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안보 잘한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실제는 반대였어. 누구래요? 예. 예, 저 말씀 좀 들읍시다. 나는 국민의힘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예. 예, 양해해 드릴게요. 예. 자, 평화를 말하면 안보에 약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보를 막 떠들고 북한한테 뭐라고 막 해야 안보를 잘할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평화를 이루는데 많은 진척을 봤지만 그 시기에 안보에 약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했고 금강산 관광을 그때 시작했지만 그때 북한이 연평도를 2차례 공격했는데 2차례 모두 완벽하게 물러쳤잖아요. 완벽한 승리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나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1차, 2차 연평해전 모두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게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 했고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대는 그 와중에 북한 선수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게 하고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사람들은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냐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화의 생각이 없어요. 그냥 조롱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이룩했는데 그러면 안보에 약했냐? 전혀 반대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집권당이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둡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면 미국이 매번 한도를 정해놔요. 사거리, 미사일 날아가는 거리는 몇 킬로 이상 날아가지 못하게 해라. 미사일이 커야 더 위력적이잖아요. 그걸 탄두 중량이라고 해요. 미사일 탄 머리의 무게, 그것도 몇 킬로 못 넘게 해라. 이런 규정이 다 있었어요. 그것을 처음으로 완전히 폐지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이제 미사일은 우리 실력만 되면 마음 놓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무4, 현무4라는 미사일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 얘기를 하면 군사 기밀이니까 얘기를 안 할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방력이 얼마나 커졌냐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등, 수입은 9등, 수출은 8등, 국방력은 몇 등이게? 6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력에서 세계 6번째로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일본보다 우리가 더 강해. 그렇게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안보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더라도 안보를 강화해야 되고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평화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한 것이 민주당 정부였고 지금 민주당 사람들도 그런 DNA를 이어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 또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갖고 싶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100번 옳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첫째,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제 공격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국방부 작전 계획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그것이 너무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암호 같은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 국방부는 그것을
킬체인이라고 불렀어요. 킬체인, 영어로. 그런데 킬자가 들어가는 것도 또 이상하다. 그래서 또 딴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을 거예요. 군인들도 일부러 암호를 불러요. 그런데 대통령 되겠다는 양반이 나 이거 아요 하고 자랑하려는 듯이 동네방네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이것은 천만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은 나 이거 아요 하고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밖에 모르요 하는 고백인 것 같아요. 아까 평화는 공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평화는 유리그릇 같은 거예요. 멀쩡할 때는 반짝반짝 빛나고 좋지만 조금 잘못 다루면 금가고 깨지고 그러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선제 공격 운운하고 댕기면 평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경험 없고 신중치 못한 자세는 평화에 결코 도움도 되지 않고 안보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여러분은 또 말씀했어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사드가 지금 경상북도 성주에 있습니다. 배치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정부에서 일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왜 어렵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들이, 시민단체, 시민사회 사람들이 그 진입도로를 막아가지고 장비를 들여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큰 헬리콥터에다 실어서 하늘로 날라다니면서 장비 하나씩 넣고 있어. 그리고 국내에서 그렇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양쪽 쳐다보느라고 몇 년째 애를 먹었거든요. 그걸 아는 분이라면 사드 추가 배치를 말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나 이것도 아요 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나 이것밖에 모르요 하는 고백이 돼버린 그런 결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정말로 사드 추가 배치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를 어디다 추가 배치할 것인가? 송파에다 배치할 것인가? 당신 집 앞에다 배치할 것인가? 빨리 밝혀야 돼. 성주에다 추가 배치할 것인가? 밝혀야 됩니다. 이거 밝힐 수 없다면 당신 스스로 무책임하게 말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외교가 편안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자, 이렇습니다. 제가 위기관리, 평화, 안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것은 장관들한테 맡겨도 돼요.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위기관리와 평화와 안보 이 세 가지는 최고 지도자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려고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몰라도 대통령 한다? 그건 미안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여러분 많으신 줄 알지만 큰 고민 몇 가지는 꼭 해주십사 해서 위기관리, 평화, 안보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태드릴게요. 딴 데서는 여기까지 끝내는데 송파에서는 한 개만 더 보태드릴게요. 얼마 전에 영국의 EIU, 오늘 저녁에 인터넷 한번 찾아봐요. EIU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무슨 기관이냐?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해마다 평가해서 발표하는 기관이에요. 작년 연말 평가를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정리해가지고.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1년 사이에 7단계가 또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6위,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미 1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지만 그것이 더 7단계 더 올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시아 1등이 어째서 세계 나가면 16등밖에 못 올까? 이겁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아주 많은데 거기가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1등부터 15등 사이에 그 나라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올림픽 같으면 아시아 1등은 세계 나가도 한 3등 이내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민주주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나 되니까 아시아 1등이 되고 세계에서 16등이 됐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비고비마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청년 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이룩한 위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게요. 그런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나중에 했던 일이 무엇이게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나눠서 일상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남겨주고 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경우에는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하게 돼요. 또는 못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마구 마음대로 하면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또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견제를 받아야겠다 해서 공수처를 설치했습니다. 검사들도 잘못하면 공수처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 자기들한테 맡겨놓으면 제 식구 감싸기 해서 서로 봐주고 지내가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했고 그것까지 합쳐서 1년 사이에 7단계가 또 올랐고 아시아 1등, 세계 16등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개혁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공수처도 없앨 수 있다 이랬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 그걸 문질러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다시 폭주할 수 있게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민주주의는 그만큼 후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해필이면 평생을 검사만 한 양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예사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쩌다 망치 들고 집안일 하는 수가 있어요.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망치를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망치만 들면 집안 온 벽에 못만 찾아댕겨. 왜? 망치에 눈이 있는데 망치 눈에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놈 때릴까 저놈 때릴까 하고 댕기거든. 검사 눈에는 온 세상이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것이 궁금하고 불안한 거예요. 더구나 이 양반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말하면서 히틀러를 어쩌고 히틀러가 어쩌고 무소리니가 어쩌고 파시스트가 어쩌고 그랬어요. 그것이야말로 나 이것도 아여하고 자랑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밖에 모른다는 고백이. 히틀러나 무소리니를 취직시킬 때가 따로 있지 어째서 문재인 정부 옆에다 취직을 시키려고 그래. 더구나 그 방법이 검찰에 대한 아무런 제약도 없애고 견제도 받지 않게 해서 그 검찰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를 헤집어 보겠다. 그런 작심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법을 어긴 사람은 법대로 해야 돼. 그런데 검찰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법치주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에서 국회의원 처음 나왔을 때 연설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성대모사까지 한번 해볼게. 여러분, 공화당이 황소를 씁니다. 선거 벽 보니까 공화당 옆에 황소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셨어? 황소에 콧뚜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황소 콧뚜레부터 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다운 연설이. 저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검찰 콧뚜레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도 콧뚜레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위기관리, 평화,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 말씀드렸어요. 아주 굵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세세한 민생에 관한 얘기도 제가 한 2시간은 할 수 있는데 날씨도 춥고 특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꼭 알아야만 될, 대통령이 갖춰야만 될 그런 덕목 굵은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이번 사전투표도 많이 참여하시고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민주당이고 이재명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우리 이낙연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님 말투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는데 하루 종일 듣고 싶습니다. 너무 부드럽지만 명확한 어조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신 이낙연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